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을 당장 팔아야 하는 지표가 나왔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아파트 가격이 왜 이렇게 높을까요? 솔직히 이제는 10억짜리 아파트도 싸 보이죠? 자, 그 근본적인 원인 두 가지로 설명드렸습니다. 0.5%의 기준금리가 물은 낮은 실질금리, 그것이 현금 가치 불신을 불렀고 상대적으로 자산 가치를 고평가시켰다는 부분이죠. 두 번째는 지연된 신도시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기간 상승에 따른 수요가 급증한 부분은 신도시 공급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데 그것이 너무 늦게 진행이 됐다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은요, 이 기준금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기준금리는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요? 지금 0.5%의 기준금리가 모든 자산의 급등을 부르고 있습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제 비트코인, 주식 모두 다 동일한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 기준금리 이야기할 때 꼭 미국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 미국이 올려야 올리는 거다. 대한민국 마음대로 못 결정한다. 그래서 미국에서 2023년까지 제로금리 선언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유동성 파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과연 미국의 금리 정책을 한국이 따라갈까요? 솔직히 이것은요, 2007년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자, 2007년 이후에는요, 연관성이 많이 약해졌어요. 대표적으로 2010년에 대한민국이 5차례 기준금리 올렸을 때 미국은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있었죠. 또한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2.5%까지 올렸던 시기가 있습니다. 2018년 말에요. 그때 대한민국보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0.75%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금리 역전이 상당 부분 발생했다는 거죠. 자, 2007년부터 통화정책이 한국과 유사하게 나타나는 국가는 미국이라기보단 중국에 가깝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제로금리를 유지했던 미국과 다르게 대한민국과 중국은 비슷한 통화정책 방향, 흐름을 보였다는 부분이죠.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발생한 현상이더라. 자, 중국 수입국가 1위가 한국이고요. 또 대한민국의 수입국가 1위도 바로 중국입니다.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부분이죠. 자, 물가 불안에 따른 통화정책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중국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보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중국 생산자 물가지수는 원래 전 세계 물가의 주요 지표로 나타나요. 자, 그런데 대한민국이 유독 밀접한 영향을 받더라. 뭐 유럽이나 이제 미국이나 이런 국가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어제 물가 전망에 중대한 변화를 줄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바로 중국 생산자 물가지수 4월치가 발표가 됐는데요. 6.8%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전망치 6.5%보다 더 높게 나타났어요. 지금 3개월 연속 시장 전망치를 계속 웃돌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이냐? 이 4월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41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자, 언론 보도에서 나왔죠. 인플레 경고입니다. 뚜렷한 금리 인상 신호가 나온 겁니다. 자, 왜 그렇게 표현드리냐면요. 일반적으로 중국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4.5% 상승률이 나타나게 되면요. 한국의 금리 인상과 100%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2007년 12월 1일 날 11월 중국 PPI가 발표가 됩니다. 자, 이때 4.6%로 본격적인 상승 흐름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은 2008년 8월 9개월 뒤에 금리 인상으로 이어졌다는 부분이죠. 또한 중국 생산자 물가 지수가 2010년 3월 1일 날 2월 지표가 발표됐는데 이때 5.4%를 치솟게 됩니다. 자, 급격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예고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은 4개월 뒤에 금리 인상에 나서게 됩니다. 자, 2017년 금리 인상 시기도 똑같습니다. 2016년 12월에 중국 PPI가 5.5%로 4.5%를 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17년 11월에 대한민국 금리 인상이 단행됐는데 10개월 정도 소요가 됐다는 부분이죠. 가장 최근에 2018년도 보겠습니다. 2018년 6월에 중국 PPI가 4.7%로 4.5%를 딱 넘으니까 그리고 나서 4개월 뒤에 대한민국 금리 인상으로 이어졌더라. 한마디로 중국 생산자 물가 지수 4.5%가 얼마나 중요한 수치인지 알 수 있다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한 번에 6%대가 나왔다는 겁니다. 중국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4.5%를 넘었고 4에서 10개월 이내에 100% 확률로 대한민국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거 앞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거예요. 야, 어떨 때는 금리 인상까지 4개월이 소요됐고 어떤 때는 10개월이 소요됐네? 자,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 부분도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높아진 중국 PPI 상승률이 한국 CPI에 영향을 주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국에서 수입되는 공산품 가격이 올라갔을 때 그것이 바로 시장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불안을 이끄는 것은 아니에요. 왜? 이렇게 높아진 공산품 가격이 얼마나 소비가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실제 대한민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반영이 되는데, 경제가 좋으면 좋을수록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더 빨리 반영되는 특성이 있다. 한마디로 경제 상황에 달렸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경제 상황이 좋아서 바로바로 반영이 됐는데 한국은행에서 어떤 기준으로 금리 인상을 한다?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한국은행 물가 목표치를 3개월 연속 초과하면 통화정책에 변화를 준다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한국 경제가 좋았을 때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치솟으면 바로 대한민국의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되고, 그 높아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개월 연속 한국은행 목표치를 초과하면 4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다는 부분이고요. 한국 경제가 좋지 않아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 반영이 늦어졌고, 한국에서 생각하는 3개월 연속 이제 물가 안정 목표치를 초과하는 수치가 늦게 달성되면 10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중국 PPI 상승률이 급등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앞으로 금리 인상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나 있냐? 솔직히 제가 볼 때 지금 금리 인상 빨리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모든 자산의 쏠림이 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급등한 PPI 상승률, 과연 금리 인상까지 4개월이 소요될까? 10개월이 소요될까? 그것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요, 현재 나온 지표를 분석했을 땐 12월 금리 인상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월에서 6개월 뒤에 금리 인상이 유력한데 10월 금통위하고 11월 금통위가 있습니다. 12월 달에는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10월 달 아니면 11월 달인데, 자, 이 시기까지 어떤 지표가 나와야 되냐? 경제 성장률하고요, 소비 회복 부분, 민간 소비가 얼마나 회복되느냐, 그래서 그것이 공산품 가격 인상 요인을 얼마나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반영할 수 있냐, 결정적으로 금융 불균형까지 복합적으로 계산해서 한국은행이 결정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지표로는 11월 달에 유력하다,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4월 금통위에서 금융통화위원이 금융 불균형에 대한 우려, 그에 따른 통화정책 변화를 암시하는 언급을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을 굉장히 시장에서 매파적으로 보고 있다는 부분인데, 자, 이런 그 저금리의 부작용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의 요건이 물가 상승 압력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한국은행에서 경제회복세와 물가 불안, 금융 불균형, 삼박자가 맞기 때문에 장기간 동안 이런 저금리를 유지시킬 명분이 없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자, 또 중요한 거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 인플레에 대한 논쟁은 두 가지였어요. 자, 인플레가 온다, 아니다, 인플레가 안 온다, 이렇게 논쟁이 됐다가 올해 들어서 어떤 논쟁으로 넘어갔냐? 인플레가 오긴 오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한 분기 정도는 인플레다, 아니다, 구조적 인플레다, 이렇게 지금 많이 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중국 PPI 과거의 그래프를 보면요, 한 번 급등하면 세계적인 위기가 오지 않는 이상 하락하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급등하면은 그 수치를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했었고, 자, 그것이 하락으로 반전되기까지는 정말로 커다란 위기가 왔다는 부분이죠. 자, 2008년에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치솟았지만 마이너스로 갑자기 급락하게 됩니다. 미국의 금융위기가 왔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다시 치솟았는데 마이너스로 빠지기 시작하네. 왜 그랬을까요? 유럽 재정위기가 왔다는 겁니다. 또한 2018년 하반기부터 다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마이너스 수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중 무역전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플레 공포, 이 한 번 찾아온 인플레이션은요, 생각보다 꽤 오래 지속될 것이다. 언제까지? 대규모 충격이 오면서 원자재 가격이 폭락할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기간 인플레 기간에서 생각보다 많은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가능성 주의하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제목도 그것을 감안해서 달았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저금리가 너무 장기화되면서 부동산 거품이 너무 심각하게 쌓여있고 가계부채 문제도 지금 굉장히 손댈 수 없는 수준까지 높아진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속적인 금리 인상
위험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사례가 과거의 미국 서프라임 모기 사태나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사태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영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변에 집 살려는 분들 뿐만 아니라 지금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면서 저금리에 장기화를 믿고 기다리신 분들께 이 영상이 정말로 인생을 바꾸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